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살다 보면 한때는 정말 친했지만 서로 뭔가 계기가 있어서 감정이 상한 채로 세월이 흘러버리고 연락이 끊기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관계가 있죠. 그 사람 지금은 뭐 하고 사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성관계의 사람 혹은 그냥 친구나 지인이 속한 인간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니까요. 마음속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자유롭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4장의 카드 보여드릴게요. 가장 왼쪽부터 치즈, 주스, 젤라또, 초콜릿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그 상대방과 가장 닮아있는 것 같은 음식을 골라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3초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즈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 성격은 사회생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막 과시하지 않거든요.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어떤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눈치도 빠르고 예의도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선을 딱 두고 있어서 윗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질문자님 같은 사람이 좀 다루기 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겪으면 겪을수록 쉽게 따라와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겸손한 편이긴 한데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막 사람들한테 많이 내주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 반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걸 살살살살 얻어내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성격을 보면 일단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결정 잘 못 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고집은 있어서 자기가 아예 하기 싫은 건 또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시가 있으면 잘 따라와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잘 못하는 분야는 확신도 거의 없는 편이고 딱 누가 옆에서 간섭해주고 대신 결정해주고 그러면은 고마워하긴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분위기 파악했고 적응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사는지 볼게요.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이성관계의 사람이라면 지금 연애 중이거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사귀거나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편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살고 있대요.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누굴 만났고 이런 사적인 정보들을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는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질문자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지인 정도의 사람이라면 금전적으로 풍족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의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딘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뭔가 답답해 보이기는 해요. 또는 뭔가 약속을 했다거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을 지켜서 해야 되는 어떠한 일에 쫓기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외적인 것도 그렇고요. 금전적인 것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질문자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요. 우선은 질문자님과 자신의 성격이 잘 맞지 않았다, 질문자님이 그 사람의 존재감이나 능력 같은 걸 인정 안 해줬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 제가 아까 고집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딱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칼같이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두 분의 관계가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서로 다시 관계가 회복될 만한 기회가 없었어서 기억도 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때 잘 맞고 좋았던 점도 있지만 서운했던 점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보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자님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이성관계의 사람이라면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사람이 질문자님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다 지우지 못한 것 같은데 둘 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까지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다시 만났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점도 있을 거예요. 실망스러운 점도 물론 같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질문자님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차피 두 분이 다시 한 번은 만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때는 좋은 점을 서로 더 보려고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냥 지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경우에도 두 분이 다시 마주칠 수 있는 카드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는 질문자님이라는 존재가 꽤 중요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질문자님이 도움이 될 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건 순전히 감정 문제,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고요. 그쪽에서 질문자님을 찾을 가능성도 더 높고 그쪽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빨리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성관계든 지인관계든 두 분이서 다시 마주치더라도 일단 질문자님이 그 사람의 변덕에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일적으로는 깔끔하게 일하고 끝난다고 쳐도 일단 성격 자체가 두 분이서 너무나 안 맞고 약간 질문자님이 그 상대방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궁하면 궁했지 질문자님이 먼저 찾을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두 번째 카드 볼게요. 두 번째 주스 카드 해석할게요. 일단 질문자님의 성향 먼저 보자면 질문자님은 대화를 하실 때 딱 신경이 나한테 집중되는 걸 좋아해요. 나 말하고 있으면 일단 끝까지 상대방이 들어줘야 되는데 괜히 지나가는 거 쳐다보거나 상대방이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확 식어버린달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더 이상 얘기하기 싫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화내실 때도 큰 소리로 따지거나 버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의견 얘기하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또 들어주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말만 조근조근 할 뿐이지 어쩌면은 상대방한테 어떤 말로써 상처를 입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상대방 성향을 보면 뭘 해주면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인사치레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꼭 돈을 쓰거나 물건을 선물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 쉴 거 안 쉬고 여기 왔다, 너를 도와줬다 아니면은 나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건데 굳이 너한테 알려줬다. 이런 짜잘한 것들을 먼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도 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질문자님한테도 어느 정도 뭔가 자기가 희생한 부분이 있는데 질문자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또는 본인이 얻어가는 거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유 없이 자기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 그런 관계를 너무나 답답해하고 버티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상대방은 뭐 하고 사는지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이 이성관계의 분이라면 그분께서 현재로서는 누구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뭔가 시선이 한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부드러운 척, 다정한 척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다정한 척이라고 했냐면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행동이 없고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또 지금 요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속고 있는 제3의 이성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질문자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지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뭔가 활발하게 했다가 잠시 일을 쉬고 있거나
학업을 중단했거나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쑥쑥 잘 나간다는 느낌은 없고 일단은 뭘 하더라도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주변 상황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자기 의지로 일부러 중단한 걸 수도 있는 거라서 다시 뭔가를 배우고 있거나 사람을 만나러 다니거나 뭔가 준비하고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활발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는 상태에 은둔하고 멈춰있는 상태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요. 두 분이서 친했을 당시에는 꽤 감정이 괜찮았다는 기억이 있나 봐요. 성격도 잘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나름 서로 지켜줄 것들은 지켜줬던 관계였나 봐요. 그래도 적어도 자신을 잘 모르는 타인보다는 질문자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던 것 같다는 느낌? 대화하기에 서로가 좀 편안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뭐 수준이 잘 맞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봐줬던 사람이다. 좀 꿰뚫어 봐줬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분이 이성관계의 분이라면 지금 약간 자기 스스로도 정신이 없어요. 막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마음이 막 들떠있고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라서 기분이 오묘해지는 날에는 갑작스럽게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지인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분간은 두 분이서 가까이 만나시거나 대화할 만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자님에 대한 소식?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까지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엿듣고 있고 질문자님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카드예요. 약간 호기심에 가까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성이든 그냥 지인이든 그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크게 해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자님에 대한 가십 또는 자기의 감정, 뒷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랑 성격의 결도 너무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너무 달라서 그렇게 질문자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젤라또 카드 해석할게요. 일단 질문자님 성향 먼저 볼게요. 질문자님은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상황? 내가 준비도 안 됐을 때 갑자기 뭐 해봐라, 알아봐라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막 변화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안정된 상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막상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를 타고 나서는 잘하는데 시작하는 단계가 가장 어렵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낯선 분위기를 적응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에 반해서 상대방의 성향을 볼게요. 이 상대방은 겉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게 자기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분이에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으면서도 깊은 편이라서 갑자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준다, 나를 좀 챙겨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약간 그 새로운 사람을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마음이 잘 열리는 사람이에요. 아마 질문자님한테도 처음 마주했을 때 초반에는 마음을 많이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사는지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질문자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이성관계의 사람이라면 지금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어떤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지,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래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자기를 챙겨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얻어갈 것도 많지 않아서 예전에 내가 마음 줬던 사람, 나랑 정을 쌓아갔던 사람, 이런 기억들을 자꾸만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옆에 있거나 다른 상대가 있다고 해도 자신이 줘야 할 게 더 많지 그 사람이 이분에게 뭔가 챙겨주고 잘해주고 이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자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그냥 지인 정도의 사람이라면 뻔뻔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대요. 근데 이게 막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느낌보다는 아나무인 같은 느낌인데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본인은 일단은 평판 생각 안 하고 평판 생각을 못 하는 편이죠. 자기가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는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좋아해 주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상대방이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보면 그래도 질문자님이랑 지냈을 때 질문자님이 치사하게 굴지는 않았나 봐요. 나름 합리적인 관계였다. 그 사람 마음에서도 뭔가 질문자님의 행동이나 말이 납득할 만했다. 물론 성격이 잘 안 맞는 거랑은 별개로 그래도 질문자님이라는 사람 자체는 선하고 괜찮았다는 평가를 나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다시 마주치더라도 질문자님을 크게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척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인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능력이나 뭐 평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볼게요. 첫 번째로 질문자님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는 사람이 이성관계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마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쯤 다시 만날 만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할 방법이 있다면 먼저 다가오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질문자님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 질문자님한테 받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질문자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그냥 지인 정도의 사람이라면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딱히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주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이성분이어도 또는 지인이라도 그렇게 질문자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한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위치에 설 만한 인물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찾아오게 될 거고 인연을 맺고 싶어 할 건데 과거에 지나갔던 인연을 굳이 다시 엮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일단 존재감 자체는 질문자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고 네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네 번째 초콜릿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성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막 굽신굽신하고 잘 보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평판이라는 게 나름 중요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없이 무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누가 조언하는 것도 싫고요.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걱정은 많은데 일단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큰 줄기, 결정 자체를 바꾸진 않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상대방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좋게 보면 앞뒤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서도 감정이 다 드러나고 조금 삐졌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말투나 분위기부터가 티를 팍팍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는 잘 못해요. 칭찬을 할 때도 자기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고요. 또 불만이 생기면 그걸 말로 해야겠으니까 또 표현을 그때그때 하는 건데, 이게 솔직하다면 솔직한 거지만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감정은 중요한데 상대방의 감정은 내 거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사는지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상대방이 이성관계의 사람이라면 지금 뭔가 딱 누군가 한 명을 정해놓고 연애를 하거나 올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느낌? 그래서 연애나 사람 자체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옆에 누가 없어 보이지만 누가 있더라도 약간의 소홀한 느낌? 그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자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그냥 지인 정도의 사람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있고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뭔가 얻어갈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게 남들 눈에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굽신굽신해도 내 존재를 드러내지 못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미래를 봤을 때도 뭔가 크게 대성하거나 잘 되기보다는 짜잘한 거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얻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두 분의 관계가 뭔가 평등했다, 같은 선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자신이 질문자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고자 하면 만날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맞고 뭔가 질문자님이 화를 내거나 안 좋은 감정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 분이서 다시 잘 되거나 뭔가 자신이 필요할 때 질문자님을 찾게 되는 것은 결국에 시간 문제다. 지금 자기가 바쁠 뿐이지, 지금 자기가 정신이 없을 뿐이지, 시간만 주어지면, 좀 나에게 여유가 찾아오면 질문자님과 언제든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 상대분의 성격 자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뭔가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감정이 남아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아직 바쁘고 질문자님이랑 만날 만한 기회가 없었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진짜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 그 상대방이 이성관계의 분이라면 질문자님 쪽에서 약간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질문자님 쪽에서 마음이 남아있고 다시 만나고 싶으면 먼저 행동을 해야만 성사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건 질문자님이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연락을 받았을 때 다시 뭔가 만나고 대화하게 되면 그 상대방 쪽에서도 금방금방 흥미를 느끼고 빠져들게 되는 카드예요. 요 두 개의 검 카드도 뭔가 상대방 측에서 다시 해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 들뜸 이런 것들을 느끼는 카드거든요. 다만 시작을 하는 건 상대방 쪽에서 안 하실 것 같고요. 반강제로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든 강제적인 상황이 주어져야만 질문자님의 제안에 반응해주게 되는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그냥 지인 정도의 사람이라면 앞으로 두 분이서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만한 계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사람 자체에 대한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분이서 같이 뭔가를 하시면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얻어가는 게 많이 없어요. 대신에 서로가 그냥 떨어져 있고 서로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고 바쁘고 이럴 때
각자 자신이 뛰어다니는 것들이 다 재물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억지로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 있어요. 연락도 닿을 만한 수단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만날 만한 계기는 아마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너무 흔하지 않는 독특한 주제 많이 가져올 거니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봐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